국회 안에 네. 12월 3일 밤 12시 국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국회 사무처 직원이 500명이었습니다. 네. 기록상. 예. 그다음에 보좌진도 한 500명 돼요. 그 사람들이 후문 전투, 정문 전투, 그다음에 국회에서 그 로텐도로 들어가는 그 계엄구에 이미 진입을 했을 때 소화기를 뿌리면서 세 번의 전투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갖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우리 이번에 이제 헌법을 통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한 행동을 갖다가 저지시킨 거지만 그 사이에는 시민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여의도 대첩 아니겠습니까? 네, 여의도 대첩.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남태령 대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강진 대첩까지 이어지는 그 세 가지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다 시민들이 보여준 것이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왜 빛의 혁명이 됐냐 하면은 우리 촛불혁명 때랑은 구성과 행동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촛불혁명 때는 2016년, 17년. 예, 네. 5060 남성들이 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2월 4일부터 네. 3일 밤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12월 4일 날부터 여성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네. 큰 역할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서 그 여성들이 예. 응원봉을 들고 나온 거죠. 네.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자기가 익숙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응원봉인 거예요. 네. 근데 응원봉을 갖고 거기에 갔더니 나랑 같은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감이 이제 해소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데 첫 번째 이제 그 탄핵안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12월 7일 날 12월 7일 날 탄핵안이 이제 정족수 불성립으로 인해 갖고 탄핵안이 이제 좌초됐을 때 첫 번째. 예. 첫 번째. 12월 14일 날 탄핵안이 이제 가결되고요. 예. 첫 번째 사람들이 너무 아연실색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소녀시대에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큰 전기가 된 거죠. 네.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여성들이 들어오고 또 뭐 사회적 소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분들이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그 응원봉을 들면서 세상을 갖다 이제 바꾸는 빛이 된 거죠. 윤석열에게 응어리 졌던 이 시대의 모든 마이너리티들이 다 나왔다, 연대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집권기 어느 시점부터 이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이라고 한 걸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걸 처음 얘기한 거는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이요. 예. 대통령 되기도 전에. 예, 검찰총장 시절에 예. 4월 총선이 있기 직전입니다. 네. 그때 막 코로나로 굉장히 어수선할 때고 그렇죠. 집권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럴 때였어요. 그렇죠. 대권 간부들하고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대개 이제 집권당이 패배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군대를 갔다면 김종필처럼 쿠데타를 한번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하죠. 근데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됐으면 쿠데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21세기에서 예.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에 한 몇 개월은 어떻게 보면 그 순탄하게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취임사에 예. 좀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모든 대통령 취임사에는 국민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취임사에는 국민통합이라는 단어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의례적으로 들어가요. 지금 아니, 이장 또 저기 윤석열이는 문재인 정권 출신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간판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내가 나서서 좌와 우를 통합하겠다 이런 말을 한마디 넣을 법도 한데. 당선됐을 때는 그 얘기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뭐 이재명 그 후보하고도 통화하고 네. 통합에 함께 힘쓰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두 달 사이에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반지성주의와의 싸움이 등장을 해요. 예. 나중에 이제 계엄으로 가게 되면은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발전하죠. 이미 그때부터 이제 그 반대편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층과는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예, 그 이제 그 취임사 곳곳에 보면 사실은 그게 다 보여요. 누구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챕터가 뭐냐면 창밖에는 잠수교가 보이고 네. 취임사에는 쿠데타가 보인다. 그게 그 챕터입니다.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 아니 어떻게 통합이란 말이 한 단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 통합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 이제 그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해괴한 짓을 하는데 방첩사를 부활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간첩 잡는 방첩사래. 예, 군사 보안사 옛날에. 예. 그러니까 모든 쿠데타는 보안사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위수령 문건이 나오면서 계엄령 문건이 나오면서 그걸 갖다가 군사 지원사령부로 바꿨습니다. 격화시킨 거죠. 근데 방첩사령부로 부활시켰는데 과거에 보안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줘요. 그해 11월 달에. 그리고 경호처를 갖다가 시행령을 고쳐서 경호처장이 그 인근에 있는 군과 경찰을 갖다 통솔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갖다 만들려고 하죠. 네. 물론 이제 반대로 무산됐어요. 네.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게 그 정도였던 계엄을 꿈꾸는 거냐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가 이제 이태원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최상병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그 구찌백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2023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국정원장하고 모아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비상한 조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계엄의 어떤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최초의 어떤 그 노출이라고 봐야겠죠. 네. 2023년 12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상병 사건이나 구찌백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정권한테 굉장히 위협스러운 거예요. 네. 특히 최상병 사건은 그거는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이 그럼요. 권한 남용해서 예. 사건을 뒤집은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알고 봤더니 그것은 김건희 여사랑 일정한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총선에서 또 질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엄을 모의합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 총선 직전에 다시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계엄을 얘기하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겨요. 신원식이 이탈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렇죠. 안보실장. 그래서 이제 안보실장으로 좌천이 되죠. 예. 8월 달에. 예. 김용현은 그 전에 12월 달에는 사실 뭐 계엄에 대해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용현과 함께 계엄 모의가 쭉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단계로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사건 이런 것들이 정권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김용현이 되고 나서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계엄을 준비하는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이제 하루하루 정권이 이제 최후를 향해서 간다는 느낌을 받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엄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냥 애초부터 국민 통합으로 갔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정권에 몰락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그렇군요. 이미 취임 그 시점부터 감지가 됐다. 이들의. 예. 아까 모두의 윤석열의 12월 12일 담화를 갖다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 담화문은 그 전에 8.15 광복절 축사하고 자유총연맹 가서 한 발언에 거의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걸 유심히 보고 있으면 진짜 이게 계엄을 그때부터 아주 작심을 하고 한 얘기구나.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누구한테 이게 감지되냐. 네. 7월 달쯤 되면은 이제 윤석열이 그런 발언의 강도를 자꾸 높여가고 예. 군인들이 자꾸 무슨 경호처장실에 가고 국방부 장관실에 들락날락하고 대통령 관저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감지가 된 거죠. 그렇죠. 맨 처음 감지한 사람은 밀리터리 덕후라고 불리는 김민기 사무총장입니다. 누구? 국회 사무총장 김민기. 그 양반이요? 예. 오. 그래서 7월 달에 국회의장 주재하에 정무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예. 지금 계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아무리 밀리터리 덕후지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그 양반은 어떻게 감지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총선 결과 보고 이 윤석열이는 어떤 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할 마음이 1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계엄령에 대한 유혹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이러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우원식 의장보다는 추미애 의장 후보가 더 낫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때려 맞힌 거고 김민기 사무총장은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감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측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게 국회의장 선거가 6월 5일인가. 그렇죠. 취임이 6월 5일이었을 거예요. 예. 그 전에 이제 국회의장 당내 경선이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국회의장에 취임하면 보통 대통령이 전화를 해갖고 예. 취임 축하한다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전화가 없었어요. 그 6월 6일날 현충일날 만났는데 네. 거기 다 이제 오부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쭉 가서 악수를 하는데 그러면 우원식 의장을 만났으면 네. 축하합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안 해? 쭉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뭐 싸다.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그때쯤 되면 아마 그게 5월, 6월 이때쯤 되면 6월입니다. 6월에 작년 6월. 예, 김용 의원이 4명의 장군들을 한남 삼청동에 있는 안가로 불러갖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충성할 장군들입니다 하고 소개시켜요. 이게 뭐냐면 이제 쿠데타의 핵심들이라 그렇지. 이거죠. 그날 충성서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날 끝나고 나와서 사람들이 뭐 인사불성이 되고 술을 마셔갖고 뭐 거기서. 그런, 예. 그런 사건이 생겨요. 예. 근데 그 김민기 사무총장은 그 자기 만류는 그래요. 예. 자기가 과거의 계엄령 문건을 보면서 그걸 굉장히 면밀하게 공부를 해봤다. 네. 그래서 최근의 행동을 보면서 이걸 보니까 계엄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때부터 염두훈련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염두훈련. 염두훈련? 그건 뭡니까? 머리에 염두에 두고? 머리에 염두에 두고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훈련할 수는 없잖아요. 예. 국회에서 무슨 계엄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비상 소집을 하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욕 먹죠. 만약에 뭐 아무리 훈련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과도하다, 음모론에 빠진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염두 훈련만 하는 거예요. 예. 자기 20년 직위이고 친구이고 동문인 김영진 의원하고 네. 이제 둘이서 맨날 염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벌어지면 어떡하지? 저런 거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래서 두세 차례 회의를 하는데 우원식 의장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뭐 이랬는데 8월 달에 이제 신원식을 날리고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윤석열은 그 안보 휴가라는 걸 다녀왔어요. 보통 휴가를 가면은 그냥 편히 쉬잖아요. 네. 뭐 책 몇 권 가져갔다. 보통 그렇지. 이렇게 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군인들하고 골프를 치는 거예요. 영관급들하고 사관급들하고. 윤석열이가. 예. 그러면서 휴가를 보냅니다. 네. 그 나중에 이제 계엄의 주력군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뭐 나중에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목숨까지 뭐 내던질 정도로 예. 정말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 북한 이렇게 사진 보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오면 막 인민들이 막 감업하잖아요. 예, 그렇죠. 거의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와서 이제 바로 그 안보 휴가를 끝내고 와서 바로 이제 그 갖다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그때 경고를 합니다. 계엄 움직임이 있다.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은 자기가 제보를 받은 건 아니래요. 네. 국방위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을 쭉 보니까 이놈들이 아주 예. 기고만장하고 말이죠. 예. 막 가르쳐 드리려고도 하고 그 국회의원 앞에서 비용신 소리도 하고 말이죠. 내가 예. 비용신이냐 이런 말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9월 2일 날 예.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예. 그다음에 10월 11일인가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예. 거의 기고만장한 거죠. 기고만장한 그때는 거예요. 야, 이 자식들 말이야. 니들 내일 모레면 수거 대상이야. 니들 그것도 모르고 지금 까불어? 내일이면은 발가벗고 곤봉 맞아서 잘못했다고 할 그런 새끼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예, 남태령 보안사 지하 벙커에서 수백 미터 지하고 거기 뭐 트럭도 오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아니면 저 우리 서해안 어디서 참치잡이 배에 실려갖고 떨어질 텐데 자기들이 그 작전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해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9월 1일 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예. 한동훈 대표랑 만나갖고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이에요. 그렇죠. 계엄 뭐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 뭐 이래서 되는 거냐? 그랬더니 한동훈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그럼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얘기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부터 나가서 막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훗날 네. 자기가 그런 운명에 처할 줄 몰랐죠. 그런데 이건 이제 김민석 그 수석 최고위원은 이제 자기가 이제 감이죠. 정치적인 감이죠. 이게 근데 우원식 의장은 제보를 받았어요. 군 출신한테. 군으로부터. 예. 그 김용현이 임명되자마자 네. 아는 지인이 전화를 해갖고 예. 쿠데타 일어난다. 김용현은 쿠데타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게 조심해라.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 전에 김민기 총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에이 뭐 그랬는데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모아서 회의를 해보자. 이래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회가 모르게 계엄을 준비했고 네. 우원식 의장은 윤석열이 모르게 계엄에 대비한 거죠. 그렇지. 그 윤석열에게 김용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원식에게는 김민기가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은 10월에 확신을 했던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그 10월에 금정구청장 선거 등 그 재보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부산 금정구청장. 부산 그렇죠. 부산 예. 금정 맞습니다. 그 전에 강서구청장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요. 윤석열이하고 이제 한동훈이가 그때 딱 윤석열이가 이러고 그 앞에 정진석하고 한동훈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무렵이었는데 그날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어떤 사찰에 갔는데 뭐 여당에서 당시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뜻에 발맞춰서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때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뉘앙스가 그러면 바로 계엄으로 가는 거지 뭐. 전 그렇게 읽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반쯤 지나서 그게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고, 야 그래서 참 아무리 기밀을 지키면서 보안을 지키면서 하려고 했던 쿠데타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선수들한테는 감지가 된다. 그런데 의원님도 감지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주의의 성과가 또 있는데 2004년도에 월간종에서 현직 군인들 인터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K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왜? 과거에는 군이 다른 부분보다 더 뛰어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었다. 뭐 1961년 이런 때는. 네. 그다음에 지금은 휴대폰이 이것이 있어갖고 보안이 유지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었어요. 그걸로 네. 보면 나중에 2016년 계엄 문건에도 나오고요. 예. 김용현도 그걸 읽어봤나 봐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계엄을 하겠다 정말 예. 꿈꾸겠느냐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계엄을 확실히 이제 스타트를 건 건 10월 1일입니다. 국군의 날. 국군의 날 2년 연속 그 윤석열이 시가행진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다시 다 불러요. 한남동을 불러갖고 네. 이제 진짜 이제 스타트를 갖다 거기서 이제 건 거죠. 예. 막 너무 이제 막 이 군인들을 보니까 예. 막 용기 백배해진 거예요. 내가 막 골프도 쳐줬지. 그다음에 그 사이에 그 건방 바꿔주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식량. 예. 전투 식량이 왜 이렇게 후지냐. 그래서 16개국 전투 식량을 보고 제일 좋은 전투 식량을 바꿔주라고 내가 이렇게 군을 사랑하는데 또 군과 함께 행진했는데 군은 언제든지 나랑 같이 할 거야. 뭐 이런 이제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10월 중순에 이제 에이펙하고 페루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이때를 한번 시점을 잡아봐요. 음. 그게 아마 이제 아까 한동훈하고 만날 때였을 거예요. 근데 왜 한동훈하고 이제 그때 만났냐면 한동훈이 계속 그래서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해법을 갖다가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면담을 요청하니까 당 대표가 된 지 거의 2달 만에 이제 불러갖고 네. 이제 비서 앉혀놓듯이 이제 얘기를 했던 그 시점이죠.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게 뭐 그 미국 대선도 봐야 되고 주변 정황을 좀 보자. 11월 달 중간에 이제 그 쿠데타 할 때 일단 모의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국제 정세를 보자. 그래서 유보를 해요. 근데 이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네. 이 국회에서 지금 탄핵안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 탄핵안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야 내가 나라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네. 이 야당 이것들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대통령 꺼낼 생각만 하고 있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디데이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12월 3일에 결정된 거는 그런 거예요. 국회 연락단장한테 김용현이 물어봅니다. 지금 탄핵안이 언제 가결되고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시점을. 근데 명태균이 이제 뭔가 폭로하겠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명태균이 폭로를 하고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쿠데타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저래서 쿠데타를 했구나. 그러니까 다른 명분을 갖다가 잡아갖고 이제 그 전에 탄핵안이 검사들 탄핵안이 올라가기 전날로 잡은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자,